안녕하세요. 보면 돈 되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오늘 아시는 분, 이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잘 지났는데 그걸 분양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피스텔이 한창 잘 나올 때는 진짜 완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15평 분양에 1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어떤 건 한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실평수에 따라서 나옵니다. 1억 4천만 원짜리라 하는 거는 보니까 약간 자기들 한 8평 정도 온다 하는데 제가 7평도 채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풀 옵션 물론 돼가 있죠. 전용 면적을 보면은 7평 정도 가지고 1억 4천만 원. 그리고 한 8평 반이나 9평 정도에 1억 한 7천만 원까지 가까이 올라가요. 그게. 근데 그게 연 7%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고. 그래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죠. 근데 아주 그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그때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역세권, 3, 4년 전에 역세권에는 보통 그런,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분양했는데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대 올라가 있다. 이 평수고 조그마한 거게요. 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고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연 7% 적게도 조그마한 고객에 그 1억 4천만 원짜리 받으면 최하가 월 50만 원 정도는 월세가 나온다. 때로는 한 70만 원까지 나온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저 계산하고 너무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걸 분양받는 순간에 적게도 2, 3천만 원 적자 본다. 이런 계산을 저는 항상 해봅니다. 저게 막상 완공이 되면 벌써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 수백 가구입니다. 수백 가구. 동시다발로 임대료 착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한 6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는다고 책정을 합시다. 기존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향이 좋고 뷰가 좋고 이런 거는 먼저 나갑니다. 60만 원 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처지고 동향이라든지 북향, 서향 이런 거는 처져가지고 가격이 60만 원 받을 게 점점 늦어지니까 임대가 안 나니까 아유 나야 되겠다 급하니까 50만 원 나중에 40만 원을 떨어집니다. 그게 절반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완공과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탁 세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개월이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늦어지면 어떻게 3개월 늦어지면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죠. 또 그 100% 내가 뭐 그도 내 돈 가지고 했습니까? 은행 융자를 일부는 받지 않습니까? 그 이자 내야 되죠. 그리고 단기 계약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6개월 하고 살고 난 다음에 아니, 난 이제 이사 가야 된다 하면서 젊은 분이 살던 분이 나와보고 나면 공실이 생깁니다. 공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나오고 나면은 비 오고 나면 우리 요즘 가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대 써놨고 1년, 2년 가는 거 봤죠? 지금 오피스텔도 그런 경우 엄청나게 다반사에 나옵니다. 3개월 있다, 6개월 있다, 1년 막 이렇게 공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7% 수익 난다고 해놨는데 7%는 그냥 수익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러면 비용가 있으면 6개월 비용가 있으면 계속 관리비 내야 되죠. 은행 융자금 이자 내야 되죠.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1년 정도 있다 팔려고 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없을 때 그거 내놔보세요. 손바닥만한 거. 내가 1억 4천만 원 그거 취득 등록세 이렇게 투자해가 한 1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놓으면 그거 1억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해는 못 받습니다. 그렇게 계약과 동시에 2, 3천만 원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쪽에 참 젊은 분들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마정호수 쪽에 그 땅이 계속 나한테 한참 사락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계획관리 땅인데, 밭인데. 그게 큰 게 그분이 한 4,000평 정도까지 있었는데, 잘라가지고 팔는데, 90만 원 평당 팔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원하시는데, 제일 앞쪽에 좋은 땅 200평 한 분이 그 편의점 하느라고 먼저 사가 버렸습니다. 잘라가집니다.
두 번째 땅 그걸 사라고 했었는데 나는 90만 원 비싸다 하고 안 샀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800평을 딱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타운하우스를 착착착 붙여서 1층에 12평, 2층 12평 이렇게 붙여가 탁탁탁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한 30가구 정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팍팍 붙여가지고 지었는데 그리고 1층에 한 12평 짓고 2층에 12평, 3층에 12평 그러면 30몇 평인데 32평형인데 실질로 파는 거는 45평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마당이 정원이 있는 주택 그래가지고 2억 9,500만 원에 팔더라고. 딱 3억이죠. 취득세 등록세 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기로는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전문분들 보면은 거기 참 탐나지. 화장을 그렇게 이쁘게 해놨으니까 마당도 조금 들어가는 마당도 조금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뭐 그 수영장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놨고. 근데 막상 그걸 살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층에 주방이 있고 2층에 화장실과 방 하나 있고 3층에 방 2개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3층에 올라가 있으면 그 내려오기도 애들 뛰어다니야 되는데 뛰어다닐 데도 없고 오르내리기도 복잡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게 그런 주택 스타일이 북유럽 주택 스타일일 건데 사실 도심에서 아주 좁은 곳에 비싼 땅에 좁은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일본식으로 맞는데 외곽에 그 땅값 싼 데서는 사실은 그런 집을 짓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걸 사는 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제일 먼저 샀던 200평 그 땅 샀던 사람이 1억 8천만 원 사가지고 거기다가 1층 딱 스라브식으로 컨테이너식으로 상가를 딱 지었습니다. 60평. 근데 가게를 딱 4개였더라고요. 편의점 하느라고. 딱 2개를 파면 누가 셀러가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건물 짓는데 기껏 해봤자 1억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건물이 아니죠. 간단하게 이렇게 딱 지었는데 총계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3억 한 3천만, 3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전용비하고 마당 만들고 뭐 부수적으로 만드는데 또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미 땅을 200평 깔고 앉은 건물 주인이 됐고 3억 1천만 원 투자한 젊은 분들은 타운하우스 그냥 예쁘게 화장해놓은 그 집 한 채 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투자 가치는 한 1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타운하우스 3억 투자한 그런 거는 한 3년만 있으면 팔라고 많이 내놔면 죽었다 깨나도 2억을 못 받습니다. 그러게 그 들어가는 순간에 1억은 날아갔다는 얘기. 최소한 1억은 날아가는 2억? 어림도 없습니다. 1억 몇천만 원도 파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상가를 건물을 가진 사람은 월세가 2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땅을 또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3억 5천만 원 투자했지만 4, 5, 6 받습니다. 투자의 차이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순간의 선택이. 그래서 그렇게 남이 잘 만들어놨고 화장을 딱 해놓은 거는 그런 거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딱 세 번째 이제 또 제가 양평 쪽에 그 아는 분이 베이커리 카페 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가 봤는데 땅을 800평 사가지고 거기다 장장 250평 건물 지가지고 이름이 거기다 12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가보니까 사람이 팔팔이 좋아요. 잘 돌아갑니다. 250평을 갖다 12억을 투자해놨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250평 가동하려고 하면요. 냉방, 온방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고 하면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날아갑니다. 예부적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소소한 게 많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 정도 250평을 또 움직이려고 하면은 빵 만드는 기술자가 적어도 대여섯 명 투입되어야 됩니다. 카페야 2명 투입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6명에서 8명은 투입되어야 됩니다. 주말에는 근데 그건 뭐 해도 됩니다. 잘 돌아가고 근데 자 평일날 4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4, 5일 동안 손님 가보세요.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안 좋다든지 춥다든지 이러면은
평일날 아침에 열심히 빵을 만들려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그 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반 이틀 씁니다. 일부는 쓰는데 폐기 알게 모르게 폐기 처분으로 나가는 그냥 공짜로 저를 보내는 게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주말에 가서 보면 새로 지나가 멋지고 사람도 많고 뭐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CEO 입장에서는 보면은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생깁니다. 출혈이 엄청나요. 사실을 따져보면. 그렇게 앞으로는 않고 뒤로 까진다. 그런 경우. 그렇게 투자도 이제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덤벼 행운 나이.